안녕하세요. 지니마미TV의 지니맘입니다. 임신부는 임부와 같은 말로 아이를 뵌 여자를 뜻합니다. 한편 임산부는 아이를 뵌 여자를 뜻하는 임부와 아이를 갓 낳은 여자를 뜻하는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라는 단어가 맞다고 합니다. 아이를 갖고 아이를 갓 낳은 여자를 임산부라고 부르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젖을 먹이든 안 먹이든 엄마들은 수유부가 됩니다. 적어도 최소 일주일은 먹이시거든요. 제가 만난 엄마들 중에 가장 적게 먹이신 분은 3일. 3일 먹이신 분도 있는데 젖은 주로 3일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아예 못 먹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초기 수유부의 특징은 땀이 젖보다 많이 난다는 거예요. 대충 얼마큼 나냐면 몸의 상태와 계절 그리고 음식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제가 첫째를 낳은 무렵 몸에 독소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았던 터라 음식 관리라는 건 모르고 먹고 나왔거든요. 추운 2월이라서 그런지 방에 불은 너무 심하고 막 활활 타게 저희 엄마가 따뜻하게 해주시죠. 탈 만큼 잔뜩 올려져 있었는데 마루에 나가서 밥을 못 먹게 해가지고 전통 산후조리식으로 해야 한다는 친정 엄마의 강한 주관으로 방에서 밥상을 받아 먹었거든요. 이때 밥상에 올린 뜨거운 사발밥과 대야만한 이가 빠질 만큼 뜨거운 김이 나는 미역국은 지금 생각해도 고문 중 고문이었어요. 현재 이렇게 산후조리하는 분은 주변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수유부의 대부분은 엄마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땀이 비 오듯하게 흐른다고. 젖이 이만큼 났으면 좋겠다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 첫째 때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목에 천 기저귀를 감고 있다가 젖 한번 먹이고는 수건과 입을 옷을 바꿔 옷걸이에 걸고 새 것을 입을 정도였어요. 때가 탄 것이 아니라서 빨래로 내놓으면 아기 빨래도 많은데 엄마가 저희 친정어머니께 너무 고생을 하시니 세 벌을 돌려가면서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 입으며 땀을 냈거든요. 땀이 나야 독소가 빠진다. 그래야 진정한 산후조리다. 친정어머니께서 그렇게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이때 정말 제가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가 다 빠진 느낌이었고요. 젖 먹이는 것도 힘든데 기가 막 빠지는 그런 느낌의 땀까지 줄줄 흘렸으니 젖 먹이고 나면 친정엄마께 아이를 던지고 쓰러져 코 골며 자는 정말 돼지 같은 엄마의 생활을 산후조리 내내 반복을 했죠. 뜨겁고 많은 밥과 그 국을 먹는 동안 땀을 흘려서 그리고 또 수유하느라 땀을 흘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땀이 흐르고 그때 흘린 땀은 정말 그 과장 없이 10리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으니까요. 목에 두른 천기저긴 젖어서 다시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머리도 못 감았죠. 냄새가 나는 그 상태의 땀 말이죠. 제가 37일 그리고 21일 37에 20일 해가지고 21일 동안 머리를 안 감고 버틴 사람입니다. 그 이후 첫째에 비해 나머지 아이들은 조금 산후조리 정도가 약해지긴 했어요. 땀도 아이가 낳은 횟수가 더할수록 덜 나왔고요. 단 머리는 21일 안 감는 건 5아이 동일하게 버텼습니다. 9월에 미국에서 낳은 넷째 아들 빼고는 나머지는 1월, 2월, 4월, 12월이라 안 감아도 버틸만 했어요. 근데 9월에 출산은 곧 머리가 썩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넷째 아이를 빼고는 다 21일을 안 감고 버텼는데 이 땀이 왜 나는 것일까? 땀을 흘리는 내내 저는 생각하면서 혹시 제 몸에 갑자기 허해진 건 아닌지 아니면 이러다 모공이 벌어져서 늘어지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정말 노폐물이 진짜 빠지는 것인지 여러 의혹 가운데 줄줄 강같이 흐르는 땀을 닦았는데 이런 여러 작용에 호르몬의 역할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 있는데 몸의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해요. 젖을 먹이는 동안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도 더운데 거기다 몸의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이 프로게스테론의 덕분에 저희 몸이 땀이 비오듯 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프로게스테론의 친구 에스트로겐은 저희 몸에 더한 일을 일으켜요. 뭐냐면 근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지방을 마구마구 쌓게 하는 거죠.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상하기 엄청 최악이에요. 지나치게 지혜로운 신께서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근육도 없게 지방을 쌓이게 덮게 하면서 이 모든 호르몬의 작용으로 저희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푹신하고 따뜻한 몸을 만들어주기에 이 강제 주사를 맞은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저희의 이 더움과 땀은 아이에게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폭신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라고. 아이를 안게 되면 쓰지 않던 근육을 엄청나게 쓰게 돼요. 이 아이를 낳는 근육이 발달해야 하는데 근육은 없고 푹신한 몸과 더워지는 몸을 이끌고 땀과의 싸움 끝에 젖을 먹이는 그 수고로움은 또한 엄청난 호르몬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일명 사랑의 호르몬. 아이를 안고 노래 부르며 눈을 마주치고 너무나 이 사랑의 관계는 옥시토신을 마구마구 나오게 하며 젖샘 발달을 더욱더 촉진시킨답니다. 젖이 잘 나오는 이 모든 과정 정말 눈물이 나죠. 땀나고 근육 없고 그런데 아이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이 호르몬들은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엄청나게 저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봐야 돼요. 여러 호르몬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우리는 임신 초기 우리 몸에 비오듯 오는 땀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꼭 땀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 엄마들의 몸을 변화를 통해서 아이의 사랑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너무도 잘 이해합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아이를 키우는 아이와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엄마들 너무도 대견하세요. 눈물처럼 내 몸에 흐르는 땀처럼 모유를 먹이고 계시는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셨어요.